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는 좀 뭐 체지방량, 인바디 보는 법, 뭐 그런 뭐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자기의 뭐 체지방량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부끄럽다 이러면 저한테 편하게 DM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맞춰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 운동하시면서 뭐 웨이트를 처음 하는데 PT를 받아야 될까 말까 이런 거를 남자분들은 많이 물어보셨었고 여자분들은 네, 체지방을 좀 빼고 싶은데 네,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막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었고 네,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자들도 근육 그리우고 싶으면 고강도 저반복이 낫나요? 찾아보니까 중강도 고반복으로 하라는 글이 있어서 혼란스러워요. 이게 저는 고강도의 운동을 여자분들한테 많이 시키진 않아요. 좀 근력을 기르고 싶다기보다 파워리프팅 운동을 해서 몸에 이렇게 좀 힘과 체력, 이렇게 근력 다 동시에 기르시고 싶으신 분들이 요즘 크로스핏이나 뭐 이런 파워리프팅 운동,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어,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수정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로 좀 운동량을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고강도 운동을 저반복으로 하는 걸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저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자극점을 잘 못 찾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저는 웨이트를 처음 접한다 싶으시는 분들은 다 저강도의 운동이나 중강도의 운동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좀 길러졌다. 운동을 좀 하는 방법을 안다 하시면 그때는 고강도를 좀 하셔도 네, 괜찮아요. 근데 중강도의 고반복 30회. 30회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면 중강도보다는 좀 저강도에 속하고요. 중강도는 한 15회에서 20회, 저강도는 한 6회 정도. 네, 그 정도가 딱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저강도로 한 30회 정도 할 수 있는 네, 여자분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자극점을 찾기에 좋은 근데 운동을 좀 웨이트를 난 할 줄 안다. 그러면 네, 중강도나 고강도로 올라가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여자분들이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근육이 막 자라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선이 막 갈라지고 막 저거 여자가 왜 저런 몸이지?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게 아니라서 오히려 체지방이 빠져서 몸이 더 이쁜 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좋고 영민 씨는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해봤자 오월은 알려주신 것들을 직장에서 틈틈이 깔짝깔짝 여러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질문 혼자 하다 보니 매번 어디를 중점적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데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운동을 계속 꾸준히 반복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저는 부위를 나누라고 해요. 뭐 월요일 날은 상체를 했으면 화요일 날은 하체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분할로 나눠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또 운동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월요일 날은 가슴, 뭐 화요일 날은 등, 수요일 날은 어깨 이렇게 분할 운동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헬스장을 매일 가실 수 있고 이런 여건이 아니라면 혼자 하시는 거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일 기본적인 운동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팔굽혀펴기나 뭐 집에서 흔히 뭐 집에 있으신 분들 많이 봤는데 뭐 치닝 디핑이라고 하죠. 턱걸이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게 집에 있으시거나 뭐 팔굽혀펴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으시다면 큰 부위를 자극할 수 있는 네. 팔굽혀펴기도 한 세트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숫자를 뭐 딱 정해놓고 20개씩 5세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세트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하고 한 1, 2분 쉬었다가 2세트에 또 할 수 있는 숫자를 최대한 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1세트에 한 50개씩 하시면 2세트는 갑자기 숫자가 확 떨어져요. 갑자기 20개가 되고 3세트 하면 갑자기 15개가 되고 1세트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1세트도 50개, 1, 2분을 쉬었는데 2세트도 50개, 3세트도 5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럴 때는 다시 숫자를 늘려서 1세트에 100개를 하시고 2세트에 50개, 3세트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1세트의 숫자에 맞춰 가시는 거예요. 1세트를 하신 숫자에 맞춰서 갈 때쯤이 되면 다시 1세트의 숫자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가시면 되고 턱걸이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보통 1세트를 하시면 10개를 하시는데 2세트는 2-3개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1세트도 5개, 2세트도 5개, 3세트도 5개 이렇게 맞추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세트에 10개 땡기셨고 2세트에 2개 땡기셨으면 계속 그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2세트가 10개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는 또 1세트의 숫자를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부위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집에 뭐 중량 아령 같은 게 하나 있다면 집에서도 아령 하나로만도 스쿼트를 하실 수 있고 그 스쿼트도 똑같이 1세트에 하실 수 있는 숫자 다 2세트, 3세트 이런 식으로 이게 헬스장을 안 가면 솔직히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는 좀 한계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 홈트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극은 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이제 몸에 부하가 걸리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 좀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기보다 유지하는 측면이 강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실 수 있을 때 계속 하시되 나중에 이제 그거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매일 똑같은 운동보다는 조금 변화를 주면서 하시는 운동이 몸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꿔주시면 좋고 선이 갈라지고 싶어. 저중량으로 할 때 세트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신다고 안 하고 영민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그 같은 데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중량일 때는 보통 한 세트에 30개 정도씩 수정 멘토님 얘기하셨네요. 30회 정도씩은 할 수 있는 중량이 저중량이에요. 50개, 60개 이런 것도 똑같이 저중량이지만 솔직히 50개, 60개씩 할 수 있는 숫자는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웜업이에요. 그래도 한 30개 정도를 했을 때 아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저중량 정도 되고요. 나는 오늘 뭐 벤치프레스 했는데 뭐 몸풀기로 100개 했어. 진짜 그런 건 몸풀기예요.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의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한 몸풀기고 30개 정도가 딱 적당한. 네. 그다음에 운동을 하시면서 제가 제일 처음 초반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뭐 헬스장에 처음 가면 운동 기구법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틀리게 하는 모습이 남들이 자꾸 저를 의식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헬스장을 가시면 운동하실 때 모르면 트레이너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세요. 트레이너한테 가서 이 운동 하는데 이 운동 좀 알려달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호흡법 좀 알려달라. 그다음에 운동은 어디 부위를 자극하는지 알려달라. 그렇게 알려달라고 해서 듣고 나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처음에 헬스장을 갔을 때 PT 하는 건 추천을 하질 않아요. 어, 운동을 할 줄 아예 모르는데 PT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PT 없이는 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보통 PT 하시는 분들도 옆에서 이렇게 운동을 봐주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운동을 처음 접하실 때 PT를 바로 해버리시면 나중에는 PT 없이 운동을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혼자 운동 헬스장을 가서 한두 달 본인이 직접 운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PT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너를 많이 이용하라는 거. PT가 아니어도 퍼블릭 센터여도 트레이너들한테 물어보면 트레이너분들은 PT를 이 회원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성심성의껏 잘 알려주세요. 그런 걸 잘 이용해서 많이 배우시고 주위에 웨이트를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같이 가서 배우시는 것도 좋고 네, 그렇게 처음에 운동에 접근을 하시면 되고 운동을 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PT 수업이나 네, 식단 사장님, 같은 것 네네 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이제 보통 네 이를테면은 저 이제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게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네네 앞발 밖으로 나가면은 아 다칠 수 네네네네 있고 그런 네네네 음, 뭐 일종의 운동 방법에 대한 정석 같은 그런 매뉴얼이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이제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뭐 그런 잘못된 네네네네네네 상식 같은 거 뭐 스쿼트 아 그때 말씀하셨듯이 무릎 좀 나가도 괜찮고 사람 네네네네 관절 모양 다리 모양 다 다르니까 너무 네네네 틀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짚어주셨는데 뭐 네네네 그런
잘못된 상식들 음. 중에 흔한 거 한 두세 개 정도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일단 제가 그 무릎 얘기를 드렸던 게 무릎을 발목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원래 정자세는 맞아요. 그게 정자세였고 저도 그렇게 학교를 다닐 때 배웠었고, 근데 그게 정확한 자세를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무릎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뭐 허리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무슨 스쿼트에 꼭 딱 정해져 있는 틀처럼, 솔직히 사람의 관절 모양이 다 다르고 유연성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스쿼트를 할 때 '내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신경을 써야지.'라는 정도지, 그게 꼭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무게 중심을 줬다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릎이 살짝은 앞으로 나와도 되는데 그거를 무슨 불문율처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무릎 다쳐."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려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뭐 그런 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일 수도 있는 거죠. 무릎이 좀 나와도 상관은 없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운동을 하면 모든 운동은 수축과 이완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고 배웠었어요. 수축이 강한 수축을 주고 강하게 이완을 해서 그 부위가 최대한 많이 움직여야 운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수축을 시켰다가 이완을 하는데 이완을 다 시켰을 경우에 몸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하는데 더 방해가 된다. 그래서 수축은 최대한으로 시키되 이완은 네 뭐 3분의 2 지점까지만 한다. 근데 저는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어 그게 맞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운동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요즘 흐름이 그렇고 제가 직접 해 보면 또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이완을 다 시키지 않아도 3분의 2 지점까지만 시켜도, 뭐 이런 건 뭐 고수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웨이트 운동을 기본적으로 해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당겼다가 다 놓고 다 당겼다가 다 놓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다 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완을 할 때.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와서 해 보니까 그것도 맞고,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게 너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어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운동 영상을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좀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댓글이 많은 이런 운동선수들의 그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운동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세요. 이게 사람들마다 운동하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100% 따라하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유명한 선수님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있으세요. 대한민국을 뭐 보디빌딩으로 하셨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유튜브를 보면 이제 그런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데, 그런 거를 많이 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아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그걸 억지로 따라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보시면서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잘못된 상식이 뭐가 있을까요? 음. 제일 기본적으로 저는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뭐 남자분들이건 똑같겠지만, 식단. 무조건 안 먹는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안 먹으면 당연히 살은 빠지죠. 당연히 살은 빠지는데 그만큼 기초대사량이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 먹으면 정말로 요요 현상이 와요. 그 요요가 뭐 "나 10kg 뺐는데 5kg 쪘어." 이런 요요가 아니에요. 정말 안 먹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10kg가 찌면 정확하게 그 2배가 쪄야 저희는 요요라고 해요. 10kg를 뺐는데 20kg가 찌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먹지 않는 다이어트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칼로리를 낮추고 뭐 염분을 몸에서 좀 빼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굶어가면서 뭐 연예인들이 하는 뭐 800 칼로리, 900 칼로리 다이어트, 끼니당 뭐 고구마 뭐 쪼금 하나씩 막 이런 거 3 끼, 5끼 먹던 거 막 2끼 먹고 이런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으니까 절대 그런 건 따라하지 마시고. 네. 뭐 또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웨이트를 많이 해 보세요. 진짜 재밌는 운동이에요. 제가 웨이트를 하다가 러닝을 해서 러닝에 빠져서 러닝을 되게 열심히 했지만, 러닝 하시던 분들이 또 웨이트를 하시면 웨이트에 많이 빠지세요.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웨이트도 많이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웨이트에 분명히 러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이제 너무 근육을 발달시키다 보면 당연히 러닝에 방해가 되겠지만, 네. 대중 전 배경이 바뀌는 운동? 대중? 대중이 뭐죠? 러닝같이 이렇게 달리면서 배경이 헬스장은 달리면서 너무, 계속 장소가 바뀌는 운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외, 뭐 화면 아, 보기 같은 이제 그 자꾸 막 깜빡깜빡거리고 옛날에 윈도우 98 썼을 때 아, 기억하시죠? 그런 감성으로다가 이제 그냥 깜빡깜빡깜빡 해가지고 아, 저- 이게 좋은 게 저도 영호 씨처럼 이렇게 갑자기 러닝에 빠지게 되면서 홍제천 달리다 보니까 홍제천이 되게 좋은 게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철봉이 하나씩 한 1km 지점마다 하나씩 있어요. 달리다가 턱걸이 한 2세트 땡기고 또 달리다 턱걸이 한 2세트 땡기고 이렇게 해서 한 10km를 뛰면 턱걸이 한 200개씩 하더라고요. 러닝 좋아하는 들 저도 러닝머신 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러닝머신으로 처음에 좀 연습을 했었는데 러닝머신 뛰니까 자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밖에서 뛰면 러너스 하이라고 하잖아요. 뛰다 보면 좀 기분이 좋고 상쾌해야 되는데 이 그리고 밖에서 뛰다 보면 저는 가민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러닝머신을 뛰니까 계속 시간을 보게 돼요.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좀 키로수를 채우기 위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도 러닝머신 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유산소는 사이클로. 뭐 헬스할 때 힘들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렇게 해야 이제 운동이 되는 거죠. 진짜 힘들어서 헬스장 가면 이쁜 회원님들 많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이쁜 회원님들이 눈에 안 보여요. 진짜 제 운동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웨이트를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런지로 인증하신 분들이 계세요. 영호님도 인증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니까 현진님이었나도 인증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오아런이 끝나고 나면 제가 기프트 팩에 선물을 같이 넣어서 네,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거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다음 주는 하버드 스텝이에요. 하버드 스텝을 해볼 건데, 하버드 스텝이 뭐 하버드 옛날에 무슨 거기 학교에서 현지님 맞으시구나. 네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네, 인증해 주신 분들한테는 네, 기프트 팩에 선물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하버드 스텝을 할 건데 하버드 스텝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든 뭐 체력 측정 평가 제일 가벼운 요즘은 저희가 가민이 있어서 심박수를 다 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민 심박수로도 재도 괜찮지만 이 하버드 스텝은 하체 근력 운동도 하면서 자신의 좀 체력을 평가할 수 있는 뭐 다음 주에 저랑 같이 5분을 같이 진행을 해보실 건데 이게 계단에서 해야 되는 계단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 스텝박스 있으신 분들은 스텝박스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그냥 뭐 같이 설명만 드리고 한 번씩 측정해서 그 측정 평가 기록을 한 번씩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고 박스를 세워놓고 박스에 한 발씩 한 발씩 올라가셨다가 한 발씩 한 발씩 내려오시는 걸 원 스텝으로 해서 뭐 1분에 30스텝 정도 나중에 인터넷에다 쳐보면 되게 가볍게 사진이 나오는데 되게 쉬워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냥 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5분 정도를 측정을 하고 그 5분 측정한 거에서 그 이제 앉아서 쉬시면서 손에 이렇게 맥박 잡듯이 잡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1분에서 1분 30초 구간에 한번 잡고 2분에서 2분 30초 구간에 한번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셈으로 곱하기를 하고 해서 뭐 60회 이하면 네, 기초 체력이 좋은 거, 뭐 90회 이상이면 기초 체력이 안 좋은 거 이런 걸 좀 평가해 보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하버드 스텝을 한번 해보고 그걸 같이 평가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려고 하고요. 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다 뭐 90 이상 어느 정도 우수한 제가 반대로 얘기했구나. 네, 90 이상 나와서 우수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하론 분들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다 대부분 우수하게 나오겠지만 한번 재미 삼아서 그리고 하체 근력 운동 삼아서 정말 5분이지만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반복 쉼 없이 이렇게
메트로놈이라 그러죠. 하나, 둘, 셋, 넷. 이 박자 이렇게 계속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체 근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아마 재미있게 한번 측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늘 멘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